요즘 경제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전쟁 소식에 치솟는 물가에 마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혼자 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막막함과 불안함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최고의 전문가조차 주말 동안 만든 예측이 폭격 한 방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아니, 전문가도 이럴 정도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폭풍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폭풍인지 알아보고 왜 예측이 어려운지,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 진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예측 불가능한 경제 폭풍입니다. 뭐랄까 우리가 지금 어떤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든 게 조각조각 나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저기서 전쟁은 터지죠.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죠. 환율도 정신없고 장바구니 물가는 또 어떻고요.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면서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월급의 가치, 내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진짜 현실인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예측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들 어떻게든 미래를 좀 알고 싶고 대비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은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진짜 문제는 저 밖에 있는 폭풍이 아니라 그 폭풍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솔직히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을 동원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얽혀있는 이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아까 그 현대 강제 전문가가 했던 고백이랑 똑같은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지혜 속에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딱 이거죠. 미래라는 건 우리가 계획하고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아주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그럼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란 얘기냐? 에이, 당연히 아니죠. 예측은 못해도 준비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버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새로운 어항으로 이사 가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냥 살던 어항에 금이 좀 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어항 자체가 통째로 바뀐 거죠. 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어항에서 어떻게든 버텨보자가 아니라 저 새로운 어항으로 이사갈 준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저금리로 돈 빌리기 쉬웠는데 그 좋은 시절 다시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였고요. 여기엔 새로운 규칙과 위험도 있지만 동시에 분명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는 게 핵심인 거죠. 보세요. 한쪽은 과거만 그리워하면서 제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연히 바라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오케이, 세상이 바뀌었군.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말이에요. 풍년일 때 앞으로 닥칠 흉년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네 번째, 인플레이션의 숨겨진 비용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새로운 어항, 이 거대한 경제 폭풍이 우리 사회에 남기는 가장 아픈 상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 고통이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비대칭적 고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비가 내리면 모두가 비를 맞긴 하는데 우산이 없는 사람은 흠뻑 다 젖고 좋은 우산과 차가 있는 사람은 거의 젖지 않는 것과 같아요.
물가 상승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부터 덮쳐버리는 거죠.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 내 자산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충격이 좀 덜하거든요. 하지만 매달 버는 월급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비, 교통비, 월세는 계속 오르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한 공동체의 진짜 수준은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5번째 이야기, 진정한 안전을 찾아서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위험하게 느껴지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찾게 될까요? 맞아요. 안전한 피난처. 어떻게든 내 돈, 내 자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안전한 자산이라는 뜻이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위기만 터졌다 하면 전 세계 돈이 다 어디로 몰리겠어요? 바로 금 아니면 미국 달러. 다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한 항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전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이 오래된 지혜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금이나 달러처럼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 말고요.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그런 게 진짜 안전자산이 아니겠냐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재정적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이 예측 불가능한 폭풍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혼란한 바다를 항해할 때 꼭 필요한 나침반 4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겸손. 나는 미래를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지혜로운 준비. 옛날 생각만 하지 말고 새로운 현실에 맞게 똑똑하게 대비하는 거죠. 셋째, 긍휼. 나만 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진정한 가치에 대한 투자. 진짜 내 인생의 보물, 진짜 안전자산이 뭘까? 그걸 다시 정의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기댈 수 있는 안정감은요, 은행 잔고 숫자나 완벽하게 짜인 포트폴리오에서 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진짜 안정감은 어떤 폭풍우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와 가치 위에 내 삶을 지을 때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토대 위에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세워가고 계신가요?